네. 따뜻한 봄이 오는 건 정말 좋은데 항상 함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예. 최 반장님 뭐죠? 아니 저 아까 쭈꾸미 먹고 네. 조금 쭈꾸미 먹고 확 살아올랐다가 좀 앉아 있으면 졸려요. 네. 네, 춘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유독 봄에 그런 네. 거죠? 그러게요. 다들 네.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봄에 느껴지는 말씀 주신 그런 증상이 춘곤증입니다. 사실 춘곤증은 의학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생리적 현상 중 하나인데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가 않고요. 봄이 되면 낮이 길어지고 또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수면 시간은 짧아지는데 거기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몸은 막 근육은 막 늘어지고 그래서 나른한 느낌이 드는 거를 우리가 춘곤증이라고 하죠. 또 거기다 봄이 되면 취직이나 인사이동, 또 입학 같은 일상의 변화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선 아무래도 휴식 시간도 적고 신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나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춘곤증은 보통 2에서 3주 정도 적응 기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데 이때 단순 춘곤증인지 몸의 이상으로 인한 나타나는 질병의 초기 증상인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로는 사실 다양한 질환의 중요한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무심코 넘어가거나 잘못된 대처를 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주의 깊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네. 날씨나 계절 상관없이 매일 피곤하다고 입에 달고 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네. 진짜 많아요. 이게 어디가 아픈 신호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죠. 우선 피로감을 오래 느끼는 증상, 우리가 흔히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피곤하고 또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피로가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있을 때는 이제 만성 피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성 피로의 특징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머리가 맑지 못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만성 피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만성 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한 25%의 환자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 25에서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다양한 신체 질환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만성 피로를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피로가 느껴질 때 의심해야 하는 증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처음 보시면 피로와 함께 숨이 자주 차거나 어지러움증을 많이 느낀다면 빈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갈증이 나거나 빈뇨, 또 체중 감소 증상이 있고 또 피로가 있다. 그럼 당뇨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셔야 되고 또 식욕이 느는데 많이 먹는데 체중은 자꾸 준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피부는 거칠고 다른 사람들 다 안 춥다는데 나만 춥고 체중이 자꾸 는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분전증이 있을 때도 피로가 동반이 되는데 보통 호흡할 때 막 숨이 차고 흉부 압박감을 느끼거나 몸이 붓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붓는 것도 또 신부전증 같은 신장이 문제가 있을 때 부으면서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피곤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겠죠. 또 이 밖에도 간이 문제가 있거나 남녀분들 갱년기 생겼을 때 아니면 결핵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감염성 질환 혹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도 피곤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로감 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네.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하면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동반 증상 없고 그냥 피곤만 하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 질환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게 먼저고요. 만약에 동반 질환이 없어도 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뭐 원래 하던 일을 잘 못하겠다.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피로가 심해지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모든 질환이 하나도 없는데 피로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럴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요. 일종의 네. 병명인데 뭐 그냥 피곤하겠거니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질환이 없다. 이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학적 이상, 혹은 호르몬 불균형이나 신경계 호르몬계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인 요인, 또 아니면 장내 미생물 변화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인이 있다는 얘긴데 어쨌든 원인을 네. 알 수 없다면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또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증후군이 붙을 때는 또 진단 기준이 있어요. 자, 만성 피로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상적으로 평가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피로가 반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 두 번째, 현재 힘든 일이 없는데도 피로가 계속 이어진다. 또 세 번째, 휴식으로 호전되지가 않는다. 네 번째, 직업이나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만성 피로가 나타나기 전보다 감소한다. 이 4가지 증상 함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해당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평소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은 특히나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까지 8가지가 있는데 1번 기억력이나 집중력 감소, 2번 목구멍 통증이 인후통이 느껴진다, 3번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세이 막 붓거나 아프다, 4번 근육통, 5번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 6번째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이 생긴다, 7번째 자고 일어났는데도 상쾌한 느낌이 없다, 8번째 힘든 일을 하고 난 후에 평소와는 다르게 더 심하게 피로감을 느낀다.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이럴 때에는 만성 피로 증후를 진단을 할 수가 근데 있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면은 치료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문제긴 네. 한데. 자, 일단 만성 피로 증후군의 전제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질환이 없는 거죠. 네.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데 자, 이 질환이 없고 원인은 모르게 계속 힘들다. 제일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환을 찾기 위해서 일단 오시면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합니다. 간 수치도 보고, 갑상선 호르몬도 보고, 빈혈도 찾고, 호르몬 수치도 보고, 여러 가지 중금속 같은 수치가 있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없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문진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안 된다, 식사가 좀 부족하다 한 분들은 영양제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장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 약물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드리기도 합니다. 자, 나한테 부족한 부분, 또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의 경우는 수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어떻게 주무시는지, 수면 환경 어떤지 물어본 문제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두통도 생기거나 관절통도 생기거나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좋은 수면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잘 자기 어려운 환경이라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침실은 당연히 조용하고 어둡고 편안한 환경,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자는 곳은 수면 활동을 위한 장소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자기 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과식하는 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수면 환경, 습관 변화를 시도하시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수면을 돕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환자의 증상, 또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을 알려드린다든지 이완요법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면역 기능을 강하게 한 치료나 또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복합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증상이 3, 4주 이상 이어진다. 그러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성 피로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원인을 찾고 이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봄철마다 피곤하다.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적어도 피로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은 버리셔야겠네요. 이것도 질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피곤할 때마다 초콜릿을 드시면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초콜릿이 피로에 좋다는 내용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지 궁금하시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래서 피곤하고 우울하고 이러면 초콜릿 먹으면 너무 좋다. 자, 당을 당장 섭취하면 뇌에서 엔돌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껴서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먹으면 혈당을 올라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피곤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이 또 많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면 반대로 더 피곤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단순당 섭취는 근본적으로 피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장내의 유해균도 증가하고 면역 기능에 중요한 이런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 반복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한두 번 응급 처방은 괜찮다 이 말씀으로 또 들립니다. 네, 뭐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네. 그때 빨리 혈당을 올리는 음식보다는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피곤할 네. 때는 먹지 말라라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달래고쩌리가 또 먹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의과학대학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양임 교수였습니다.